안녕하세요 첼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램파드 감독의 오해와 진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이제 비판 그리고 많은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첼시 팬들 사이에서요. 타팀 팬들이 봤을 때, 그리고 램파드와 첼시를 모르는 팬들이 봤을 때는 첼시 팬들은 어떤 옹호론을 갖고 있고 어떤 비판론을 갖고 있는지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영상에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막 모욕한다든가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옹호론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비판론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최대한 중립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비판론과 옹호론에서 제가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옹호론에서 가장 동의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러도 너무 이르다는 거죠. 일단 프리시즌도 제대로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팀이든 그렇지만 첼시 역시 부침을 겪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 4라운드만 봐도 여러 팀들이, 그리고 특히 강팀들이 패배를 하는 걸 보여주면서 역시 프리시즌 없고 너무 빠르게 시작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램파드 감독도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첼시는 조금 부상자가 많기도 많습니다. 다른 팀들도 많아요. 맨유도 많고,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 부상을 입을 정도로 조금 여러 가지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역시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역할은 이겁니다. 이제 4라운드인데 벌써 평가를 하려고 그러냐. 4라운드인데. 저도 이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라운드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옹호론이 있습니다. 비판론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건 특히 이제 패배했던 경기나 무승부했던 경기에서 주로 대두됐던 얘기인데요. 그래, 좋아요. 시간이 없다고 치자고요. 시간이 없다고 치는데 티아고 실바하고 7회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자원들이 했는데 도대체 수비 전술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트피스에서 실점하고 선수들 이제 센터백 개인 기량은 올라간 느낌인데 세트피스에선 여전히 실점을 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램파드 감독의 수비적인 역량이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이 수비 능력이 없어, 수비적 감독 능력이 없어, 이게 아니라 지난 시즌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 지난 시즌 그것도 내내 그랬습니다. 말미에 그런 게 아니라 맨유전부터 출발해서 계속 매번 이랬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램파드 감독이 질책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지난 시즌보단 덜 티날 뿐이지 여전히 선수를 놓치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표적으로 에메르송이 토트넘의 라멜라를 놓치면서 먹힌 게 있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 번은 선수가 실책할 수 있습니다. 선수가 놓친 걸 어떡하냐, 감독이 그럴 수 있는데 매번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감독도 그거를 시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똑같이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진 게 콘테라고 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콘테 감독은 아스날전 패배하면서 캉테도 보강해주고 루이스도 보강해주고 알론소도 보강해줬는데 그렇게 지면서 올 시즌도 지난 시즌이 너무 최악이었으니까 그냥 한 유로파 정도만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해에 13연승을 하는 등 우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아무도 모르는데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콘테 감독 정도의 램파드가 능력이 있느냐? 아직 그건 아닙니다.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하지만 램파드가 보여준 게 아예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콘테라는 제목을 줬냐면 보여준 게 아예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더비 카운트에도 넘어왔고 징계를 받았고 아자르가 없고 스쿼드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4위를 해냈거든요. FA컵 결승까지 가고. 램파드 감독은 보여준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더비 카운트에서 지금 넘어와가지고 나 기다려줘, 많이 영입했으니까 나 잘할 거야, 이런 식의 배짱이 아니라 지난 시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여준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램파드 감독은 기다려줄 만하다. 그리고 이제 4라운드다. 이게 약간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비판론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조건부로 동의해요. 무리뉴 1기를 제외하고 나면 이렇게까지 지원을 받았던 감독은 램파드가 유일합니다. 왜냐면 돈이 많이 투자됐다고 지원을 제대로 받은 건 아니에요. 케파가 그 감독에게 지원해줬다는 느낌이 아니라 쿠르투아가 좀 나가면서 급하게 패닉바이로 데리고 온 느낌이 있고, 콘테 감독도 루카쿠를 좀 더 원했지 모라토를 더 원했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첼시 보드진이 어쩔 수 없이 사온 거 말고 요번 시즌만큼은 베르너,
베르너에게 전화를 정말 많이 했다죠. 램파드 감독이. 하베르츠도 마찬가지고 감독이 원하는 영입을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레길론과 벤치렐이 같이 있을 때도 감독의 선택인 벤치렐을 들어줄 만큼 첼시는 요번에야말로 감독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감독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과 다른 모습, 왜냐면 베르너하고 하베르츠는 지난 시즌에 없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부터 합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3라운드까지 그 모습들이 비슷하다면 그리고 4-2-2-2 같은 약간 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반 전술이 나오면서 이거 지원에 비해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비판론 입장에서는. 게다가 램파드 감독도 많은 지원을 받은 만큼 기대치가 안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올라갈 수가. 근데 3라운드까지 이번에 4라운드를 대승을 거두면서 약간 그런 여론이 좀 죽은 편인데 브라이튼전과 반슬리전을 제외하면 리버풀전하고 웨스트브롬은 너무 참담하게 지거나 비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올라간 거에 비해 램파드 감독은 또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라서 비판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시에 띄우겠습니다. 바로 요것들입니다. 전술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뒤집어 보면 아직은 전술적으로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술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부터 보시죠. 이건 또 동의해요. 왜냐하면 아르테타 감독, 솔샤르 감독 이렇게 선수 출신들의 감독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뭐 지금도 약간 부침을 겪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경기에 몇 번 패배를 해서 그러지 지난 시즌에는 어쨌건 센세이션한 모습으로 3위까지 치고 올라왔던 그런 저력이 있고요. 아르테타는 무너져가는 아스날을 잡아서 지금 완전 재기를 하는 느낌이고 램파드 감독도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무너질 뻔한 첼시를 챔스로 다시 내보낸 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고 램파드 감독도 전반에서 잘 안 되던 걸 후반에 잘 교체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용병수를 잘 쓰고 전술적 유연함을 잘 가져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옹호론돌 입장에서는 그냥 무대뽀로 플랜 A가 이거만 주구장창 돌리는 초보 감독의 실수를 하는 감독이 아니다. 기다리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다려줄 법한데 자 여길 다시 보시면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전반에는 무조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봐도 램파드 감독은 전반의 실수를 좀 많이 하기는 합니다. 괜히 저런 전술을 들고 나와서 조금 아쉽다? 웨스트브롬전이 대표적이죠. 3-0까지 질 만큼 첼시는 2도 저도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후반에 확 교체를 하면서 좀 전술을 수정하면서 3-3까지 쫓아갔습니다. 이거는 3-3까지 쫓아간 거를 긍정으로 보면 옹호론 쪽이고 그거를 3-0까지 끌려갔던 거 전반에 진작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를 얘기를 한다면 비판론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시야로 보시느냐에 따라 램파드 감독의 전술은 모호하다 할 수도 램파드 감독의 전술은 발전한 가능성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토트넘전은 솔직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체력, 승리 모두 놓친 경기입니다. 자, 7회리 나고가 에메르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해를 하죠. 왜? 7회를 아낄 수 있으니까. 7회의 체력을 좀 아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으로 승부를 볼라나 보다. 로테이션으로 승부를 볼라나 보다 했는데 베르너하고 마운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베르너는 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체력적으로 부침을 겪는 느낌이었고요. 마운트는 못 나왔죠.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돌릴 건 확 돌려주는 느낌? 아니면은 그냥 뭐 저기 토트넘처럼 케인을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확 승부수를 던지는 이런 느낌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또 반대편이 승부사 무리뉴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램파드 감독이 모호함이라고 하죠. 모호함이 조금 더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램파드 감독이 뭐 센세이션한 것도 좋습니다. 뭐 초보 감독으로서 뭐 새로운 전술을 만들고 뭐 이래도 되는데 첼시라는 자리가 또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빅클럽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감독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도 분명히 맞지만 첼시라는 빅클럽은 또 기다려줄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매번 성적을 내야 되고 그 돈으로 그 명성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빅클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감독이든 아니면 오늘 감독을 맡았든 성적을 내주고 증명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계속 모호함을 보인다 그러면 비판론 쪽의 힘을 조금 더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램파드 감독의 오해와 진실은 이런 느낌입니다. 첼시 팬들이 미워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죠. 비판 쪽을 보셔도 야, 좀 잘해라. 요런 게 아쉬워. 요런 게 아쉬워 이거지. 이렇게 막 욕하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비판론 쪽도. 옹호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기다려주자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레전드니까 기다려주는 것이다. 솔샤르 감독도 아르테타도 첼시의 이제 램파드 감독도
레전드니까 기다려줄 것이다 그러는데 첼시 팬들의 의견은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해와 진실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